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진 결과는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힘이 없을까요? 저는 올해 72이 된 노인 의사 정성민입니다. 40년 넘게 어르신들만 진료해 왔는데요. 제가 요즘 진짜 무서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든에 쓰러지는 사람과 90 넘어서도 혼자 시장 보러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약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었습니다. 60대에 어떤 습관으로 살았느냐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건 약값 아끼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간병비로 나갈 5천만 원, 1억을 미리 막는 방법입니다.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수두룩한데 왜 사람들은 안 할까요? 오늘 그 비밀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70대 환자분이 오시는데요. 옆에 40대 아들, 딸이 따라옵니다. 그 자식분들 표정을 보면은 알아요. 회사 반차 내고 왔구나. 부모님 모시느라 자기 병원은 못 가는구나.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24시간 간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요즘 간병비가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억입니다. 집 한 채 값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거 받아도 가족이 써야 하는 시간과 체력은 그대로입니다. 매일 병원 왔다 갔다, 서류 준비하고, 간병인 교체하고, 밤에 전화 오면 뛰어가고. 제가 보니까 부모 간병하다가 자식들이 먼저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몸값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내 몸이 망가지면 그냥 내만 아픈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의 시간과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운동하고 잘 먹는 게 나중에 간병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천천히 오거든요. 오늘 하루 운동 안 했다고 내일 당장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안 되고 허리가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본 패턴이 있어요. 65세에서 70 사이에 생활 습관을 안 바꾼 분들은 75세 넘어서 급격히 나빠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조금만 신경 쓴 분들은 80, 90까지도 혼자 생활하세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에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노화가 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로 다 나가요. 그런데 지금 바꾸면요, 그 돈을 손자 용돈으로 줄 수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냐고요? 건강하자, 운동하자 이런 말은 다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그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으로 계산해 드리면은 확 와닿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운동비가 아까워서 안 쓰면 나중에 한 달 500만 원 간병비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세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은 또 벌면 되는데 한번 잃은 건강은 못 돌아옵니다. 제가 70 넘은 환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1억 드릴 테니 60대 건강으로 돌아가시겠냐고요? 다들 당장 바꾸고 싶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1년 회원권 끊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조금씩만 바꾸면 됩니다. 잠 조금 더 자고, 걷기 조금 더 하고, 밥 천천히 먹고. 이것만 해도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매일 하면서도 모르는 몸을 빨리 늙게 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매일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70대 환자분들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렇게 빨리 늙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밥은 얼마나 걸려서 드셨어요?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보세요? 다들 놀라세요. 그게 늙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제가 40년 동안 관찰한 결과 노화를 부르는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첫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요즘 70대 어르신들도 밤 12시, 1시까지 안 주무세요.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카톡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 뇌에는 기억을 정리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이 창고가 청소되고 정리됩니다. 그런데 잠을 적게 자면 이 창고가 점점 비좁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제 뭐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니까 단 것이 당기고 밀가루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빵이나 라면 같은 걸 자꾸 먹게 됩니다. 그러면 배만 나오고 근육은 빠져요. 근육이 빠지니까 더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바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두 번째는 젊은 사람 흉내 내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요즘 6, 70대 어르신들이 20, 30대 손자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 하세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운동은 안 하고 앉아만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회복력이 있어요. 하룻밤 세워도 다음날 쌩쌩합니다. 하지만 70 넘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한 번 리듬이 깨지면 일주일을 고생해요. 그런데도 자꾸 젊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빨리 먹기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밥을 5분 만에 후딱 드세요. 반찬도 김치 하나만 놓고 맨밥을 그냥 삼키듯이 드십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 몸은 음식을 천천히 씹어야 지금 밥 먹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야 소화 준비를 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그런데 빨리 먹으면 몸이 놀랍니다.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인슐린을 막 뿜어내요. 그러면 또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간식을 찾게 되고 살이 찌고 당뇨가 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극 중독입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자극적인 것만 찾아요. 맵고 짠 음식, 막걸리에 삼겹살,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영상들, 이런 것들이 순간은 기분 좋게 해주는데요. 문제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기분 좋게 해주는 물질인데 자극적인 것만 계속 찾으면 이 도파민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상에서는 재미를 못 느껴요. 밥 먹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시시해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화도 잘 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지 이러면서 하루 종일 앉아만 계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필요 없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줄이고 뼈도 약하게 만들어요. 특히 다리 근육이 빠지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다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야 피가 온몸으로 잘 돌아요. 그런데 다리가 약해지면 피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뇌에도 산소가 덜 가고 치매 위험도 올라갑니다.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똑같은 75세인데 어떤 분은 혼자 등산도 다니시고 어떤 분은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그 차이가 뭘까 봤더니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에 얼마나 움직였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해요. 이 나이에 무슨 이러지 마세요. 70이면 아직 2, 30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손자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보내실 건가요? 제가 아는 83세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이 71세 때 당뇨 진단받고 완전히 생활을 바꾸셨어요. 매일 만보 걷고 밥 천천히 드시고 저녁 9시면 주무세요. 지금 혈당약 하나만 드시고 너무 건강하게 사십니다. 손자 결혼식 때 한복 입고 춤도 추셨어요. 반대로 68세에 나이 들면 편하게 살아야지 하신 할아버지는
75세의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가족들이 매일 울면서 면회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 가지만 나빠져도 온몸이 무너지는 바퀴가 빨리 돕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가지만 좋아져도 전체가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돼요. 다음 장에서는 이런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 보면서 효과 봤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노인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75세라도 어떤 분은 80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60대처럼 보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저속 노화입니다. 천천히 늙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효과를 본, 돈도 거의 안 들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씩만 따라 하셔도 1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 몸을 가라앉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무조건 운동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65세 넘으신 분들은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몸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항상 긴장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이게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고 잠도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먼저 이 긴장을 풀어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3번, 5분씩 숨쉬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자기 전에 그냥 편하게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 쉬면 됩니다. 내쉬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쉬어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제가 73세 고혈압 환자한테 이것만 시켰더니 한 달 만에 혈압약을 하나 줄였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는 것도 없어졌대요. 돈 한 푼 안 들었어요. 그 다음은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제대로 주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수면 규칙이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핸드폰, TV, 컴퓨터 다 끄세요. 그럼 뭐 하고 살아요 하시는데 옛날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해지면 주무셨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몸은 어두워지면 자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따뜻하면 잠이 안 옵니다. 조금 서늘하다 싶을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낮잠은 30분 넘기지 마세요. 낮잠 길게 자면 밤에 못 잡니다. 두 번째 단계, 먹는 속도를 낮추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드셨나요? 밥상 차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천천히 드셨잖아요. 반찬도 5가지, 6가지씩 있었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혼자 TV 보면서 김치에 밥만 후딱 드세요. 아니면 빵 하나, 라면 하나로 때우고요. 이게 몸을 빨리 늙게 만듭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흰쌀밥, 흰빵, 라면 같은 거 줄이세요. 대신 잡곡밥 드시고 채소 많이 드세요. 잡곡밥은 맛없어 하시는데 천천히 씹으면 구수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반찬 가짓수를 늘리세요. 비싸거나 복잡한 거 아니어도 돼요. 콩나물 무쳐놓고 시금치 데쳐놓고 멸치볶음 해놓고 이런 거 조금씩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한 입에 30번은 씹으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제가 아는 76세 할머니는 이것만 했는데 소화제를 끊었어요. 변비도 없어졌고요. 해산물도 자주 드세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미역, 김 이런 것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뇌 건강에도 좋아요. 비싸지도 않잖아요.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 사서 구워 드시면 일주일은 먹습니다. 3번째 단계, 자극 줄이기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보면은 너무 자극적인 것만 찾아요. 매운탕, 막걸리, 유튜브에서 선정적인 영상들. 이런 게 잠깐은 재미있는데 결국 몸을 망가뜨립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나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노인 진료를 오래 하다 보니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은 균형을 좋아해요.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단 것을 먹으면 몸이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탈이 나요. 위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당도 올라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자극적인 것만 보면은 뇌가 피곤해져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잠도 안 오고 우울해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하루에 1시간은 조용히 있어 보세요. 산책도 좋고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좋아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이 우리 뇌를 쉬게 해줘요. 제가 진료하던 78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걷고 집에 와서 차 한 잔 드시고 신문 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조용한 아침이 하루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만 해보세요. 일단 오늘 밤부터 9시에 핸드폰 끄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밥은 천천히 드시고요. 점심 먹고 5분만 조용히 숨 쉬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달만 하면은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돈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한 것만 알려드리냐고요. 복잡하면 안 해요. 나이 들수록 단순한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운동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운동과 좀 다를 겁니다.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 좋고 돈도 덜 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영양제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관절약, 혈액순환제 한 달에 얼마나 드시나요? 10만 원, 20만 원? 그런데 솔직히 효과 느끼세요?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영양제 값으로 운동하는 데 쓰세요. 이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고요? 영양제는 먹어도 효과를 모르겠는데 운동은 한 달만 해도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틀렸습니다. 70 넘으면 운동이 약보다 중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70 넘으면 매년 근육이 3에서 5%씩 빠집니다. 80이 되면 60대 때 근육의 절반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근육이 빠지면 뭐가 문제냐고요?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대퇴골 골절로 입원하면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30%나 됩니다. 그래서 70 넘으신 분들은 근육 키우는 운동보다 기능을 지키는 운동이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벤치프레스로 가슴 근육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운동 첫 번째,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팔 안 짚고 의자에서 일어나기예요. 하루에 10번씩 3세트.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이게 안 되면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기저귀 차야 해요. 두 번째, 한 발로 서기입니다. 뭔가 잡고 한 발로 10초씩 서 있어 보세요. 양쪽 다 하시고요. 이게 균형 감각을 기르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없으면 조금만 미끄러워도 넘어집니다. 세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예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 다니세요. 무릎 아픈데요 하시는 분들 천천히 하세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 다리부터, 내려올 때는 아픈 다리부터요. 계단이 최고의 하체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하면 3일 만에 그만둡니다. 제가 수없이 봤어요.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하고 운동화 사놓고 한 번도 안 신는 분들 왜 그럴까요? 재미없고 외롭고 힘드니까요. 그래서 돈을 쓰라는 겁니다. 동네 복지관 가면 실버 체조 프로그램 있어요.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됩니다. 거기 가면 또래들이랑 같이 운동하니까 재밌어요. 선생님이 자세도 봐주시고요. 아니면은 수영장 가세요. 물속에서 걸으면은 관절에 물이 안 가면서 근육 운동이 돼요. 특히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
최고예요. 수영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됩니다. 제가 아는 74세의 할머니가 있는데요. 영양제만 한 달에 30만 원어치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 돈으로 수영장 등록하세요 했더니 처음엔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손자 업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운동비 10만 원이 아까워서 안 쓰면 나중에 간병비 300만 원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70에 운동 시작한 사람은 80에도 혼자 생활해요. 그런데 운동 안 한 사람은 75세부터 간병 필요합니다. 간병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했죠. 5년이면 3억입니다. 그런데 운동하면 이 5년을 미룰 수 있어요. 한 달 운동비 10만 원으로 3억을 아끼는 거예요. 이보다 수익률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 문제예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는 것과 손자랑 공원 산책하는 것. 어느 쪽이 좋으세요? 당연히 걸어 다니는 게 좋죠. 40대, 50대 자녀분들도 들으세요. 부모님께 영양제 사드리지 마시고 운동 프로그램 등록시켜 드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나중에 간병하느라 회사 그만두고 싶지 않으시죠? 지금 부모님 운동시키는 게 여러분 노후 자금 지키는 길이에요. 제가 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이 낫습니다. 둘째,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약간 차는 정도면 충분해요. 셋째, 기록하세요.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계단 몇 층 올랐는지 적어두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운동은 약이 아니에요. 보험입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보험이죠. 그런데 이 보험은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워야 해요. 하지만 이게 제일 확실한 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집 앞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에는 2바퀴, 2달 후에는 3바퀴. 이렇게 늘려가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하는 70대와 안 하는 70대의 10년 후 모습이에요. 한쪽은 여행 다니고 한쪽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다음 장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노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같은 75세인데 어떤 분은 60대로 보이고 어떤 분은 80대로 보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얼굴 주름? 흰머리? 아니에요. 바로 걸음걸이와 허리예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특히 65세 넘으면 서로 얼굴보다 걸음걸이를 더 유심히 봐요. 왜냐고요? 그게 건강 상태를 바로 보여주거든요. 허리가 앞으로 굽어 있으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분 많이 편찮으시구나 생각합니다. 반대로 허리 꼿꼿하게 펴고 씩씩하게 걸으면 와, 정정하시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첫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76세 환자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자 결혼식에 가셨는데 사돈들이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더래요. 76입니다 했더니 다들 놀라서 60대인 줄 알았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매일 벽에 등 대고 서기 5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가 다 벽에 닿아야 해요. 처음엔 힘들어도 매일 5분씩 하면 자세가 펴집니다. 그리고 핸드폰 볼 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우리가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 목에 20kg 무게가 실려요. 쌀 한 포대를 목에 매달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까지 굽는 거예요. 핸드폰은 눈높이로 올려서 보세요. 팔 아프면 테이블에 팔꿈치 대고 보시고요. 이것만 해도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뭐 드세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얼굴이 아니라 자세가 좋아진 거예요. 걸음걸이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발을 끌면서
걸으세요. 그러면 자잘한 턱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발을 들어서 걸으세요. 발가락으로 땅을 차고 발 뒤꿈치부터 디디고 다시 발가락으로 밀고 이렇게 걸으면 종아리 근육도 생기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요. 보폭도 중요해요. 너무 보폭이 좁으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가 다리를 제대로 컨트롤 못한다는 신호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크게 걸으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일주일이면 익숙해집니다. 제가 아는 81세 할아버지는 매일 거울 앞에서 걷는 연습을 하세요. 남한테 패기치기 싫어서라고 하시는데 그분 아직도 혼자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며느리가 아버님은 저희보다 더 잘 다니세요 하더라고요. 이제 피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피부는 포기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피부가 건강해야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햇빛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균형이 필요해요. 햇빛을 너무 피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너무 많이 쬐면 피부가 손상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산책하세요. 이때는 햇빛이 약해서 비타민 D는 만들어지는데 피부 손상은 적어요. 그리고 낮에 나가실 때는 모자 쓰시고 긴팔 입으세요. 선크림도 중요한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선크림이야 하세요. 그런데 피부암 위험이 있어요. 특히 얼굴, 목, 손 등은 꼭 발라주세요.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것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D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면 무조건 비타민 D 약 드시지 마세요. 검사부터 하세요. 혈액 검사로 간단히 알 수 있어요. 부족하면 그때 드시는 거예요.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손톱, 발톱 관리도 중요해요. 특히 발톱은 잘못 깎으면 파고들어서 염증이 생겨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일자로 깎으시고 너무 짧게 깎지 마세요. 잘 안 보이면 가족한테 부탁하거나 병원에서 깎으세요. 옷차림도 젊어 보이는데 한몫 탑니다. 검은색, 회색만 입지 마시고 밝은 색도 입어보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이러지 마시고요. 밝은 옷 입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도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말 걸어요. 구부정한 자세, 끌리는 발걸음, 칙칙한 얼굴. 이 세 가지만 바꿔도 10년은 젊어 보여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보기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가 좋으면 폐활량도 늘어나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거울을 친구로 만드세요. 하루에 한 번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보세요. 어깨는 펴졌는지, 허리는 곧은지, 표정은 어떤지, 이게 자기 관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젊은 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도 같은 나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건강의 신호등이에요. 겉이 건강해 보이면 속도 건강한 거예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게 결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40대 딸이 70대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딸이 더 아파 보일 때예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자기 건강검진은 3년째 못 받았대요. 회사도 그만뒀고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부모 간병하느라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자식들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요. 건강하게 사는 게 자식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입니다. 2040년이면은 노인 한 명을 젊은 사람 한 명이 부양해야 해요. 지금도 벅찬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간병하는 자식들이 자기 노후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50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간병하시느라 힘드시죠? 본인 노후 준비는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씁쓸하게 웃으면서 선생님, 어머니 병원비 내느라 적금도 깼는데 무슨 노후 준비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부모 간병하느라 돈 쓰고 시간 쓰고 건강 망치고 그러다 자기도 늙어서 아프면 또 자식이 간병해야 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까지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60대 자식이 간병 부담 없이 자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손자들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가 아는 83세 할머니가 계신데 아직도 혼자 사세요. 매일 운동하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세요. 그 할머니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매일 안부 전화만 드리면 되니까 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75세에 쓰러져서 10년째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아들 셋이 돌아가면서 간병하는데 다들 지쳐 보여요. 한 달 병원비가 400만 원인데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미래예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건강하면 가족에게 시간을 돌려줍니다. 자식들이 병원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손자들과 놀아줄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죠. 내가 건강하면 가족에게 돈을 아껴줍니다. 간병비, 병원비로 나갈 돈이 자식들 집 마련 자금이 될 수도 있고 손자 교육비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건강하면 가족에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자식들이 매일 어머니 괜찮으실까? 아버지 또 넘어지신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 편히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건강한 노인이 많으면 나라가 버팁니다. 간병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어요. 일본을 보세요. 90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60대부터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기억하시죠? 건강은 돈 문제예요. 네. 내가 아프면 내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의 돈, 나라의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내가 건강하면 그 돈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천천히 늙으면 이 나라가 버팁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잠 잘 자고 밥 천천히 먹고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자세 바르게 하고 이게 거창한 애국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병원 덜 가면 그 의료비로 젊은 사람들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내가 간병 안 받으면 그 인력이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가족의 행복이고 가족의 행복이 사회의 안정이에요. 특히 지금 60대, 70대 초반이신 분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2040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이 나라가 삽니다. 제가 오늘 6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노화의 진짜 비용, 늙게 만드는 습관들, 늦추는 방법, 운동의 가치, 젊어 보이는 법,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비싼 영양제 서랍에 쌓아놓고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한 걸음씩 걸을 건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80이어도 90이어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건강하게 늙어갑시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손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